연습 10, 15, 19, 18. 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잘 안 풀리면 푸는 방법을 아직 어색해서 그럴 거예요. 푸는 방법을 외워야 되거든요. 자, 5-3 혹시 추가로 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저는 잘 아는 걸로 판단하고 열심히 친구 나갈 겁니다. 자, 5-3번입니다. 5-3번은요. 근데 지인 잘 보이니? 카메라까지 막 있어가지고 혹시 잘 안 보이면 요 빈자리에 앉아와서 이 동네에서 앉아도 돼. 혹시 다른 친구도 수학 시간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P, B, Q가 있대요. A에서 P까지는 길이 2개, 그 다음에 PB는 길이 3개, 그리고 AQ는 3개, 그리고 QB는 4개. 이렇게 길이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원이와 민정이가 동시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중간 지점인 P 지점 또는 Q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단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중간 지점을 통과한대. 그러니까 지원이랑 민정이가 첫 번째 어떻게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냐. 지원이가 P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민정이는 B로 가겠죠. B래. Q로 가겠죠. 그러면 지원이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2 곱하기 3 해서 6가지고, 그 다음에 민정이가 B로 가는 방법은 3 곱하기 4 해서 12가지인데 문제에서는 지원이랑 그러면 민정이가 A에서 출발하여 동시에 다른 쪽으로 가서 B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 중에 물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서로 바꿔서 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6하고 12를 과연 더해야 두 사람이 동시에 지원이는 P를 지나서 민정이는 Q를 지나서 B에서 만나는 경우가 될 것인가?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그걸 판단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야. 지원이가 A에서 B로 가는 방법 P를 거친다면 6가지고 민정이가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은 12가지인데 여기서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원이가 도착을 할 때 지원이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민정이도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같이 가고 있어야 되죠. 이건 연속 사건이에요. 연속 사건. 그래서 6하고 12를 곱해서 72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란 말이야. 72가지라는 게 뭐냐. 지원이가 예를 들면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길을 따라서만 가. 그럼 지원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건 한 가지죠. 그때마다 민정이는 서로 다른 12가지 길을 택할 수 있는 거야. 맞니? 그래서 지원이가 이 6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 갈 때마다 민정이는 12가지 방법을 달리해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곱해서 72가지인데 물론 또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지원이랑 민정이가 이제 위쪽 길로 가고 지원이가 아래쪽 길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72가지야. 근데 지원이와 민정이가 1번처럼 가거나 2번처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72 더하기 72
해서 144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어디 펴고 있냐? 연습 문제 10번이다. 연습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0번입니다. 연습 문제 10번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동시에 주사위는 순서가 있습니다. 동시에는 우리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는데 합의 법칙은 또는 이거나입니다. 또는 이거나. 물론 적어도도 있습니다. 곱의 법칙은 이고 그리고 모두 동시에 연속하여. 이런 단어들로 이어지면 경우의 수끼리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세 번째 주사위가 각각 나올 수 있는 눈이 6가지죠. 1부터 6까지. 두 번째도 6가지, 세 번째도 6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한테 만약에 찾아라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21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오는 세 눈의 수의 곱이 짝수야. 그러니까 전체는 216가지입니다. 근데 세 개의 숫자가 나왔는데 이건 곱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곱한 결과가 짝수이거나 곱한 결과가 홀수이거나. 그러지 않겠니? 곱한 결과는 짝수 아니면 홀수일 거 아니야. 그런데 짝수는 어떠냐? 여기 쓰여진 숫자 중에 단 하나라도 짝수가 들어가잖아? 그럼 곱한 결과는 짝수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 짝수를 찾는 게 아니라 짝수를 찾아라 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누굴 찾아버리느냐? 홀수를 찾아버리는 거야. 홀수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랑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전체 216가지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나머지는 곱한 결과가 짝수일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홀수는 언제만 나오느냐 하면 세 개의 수가 모두 홀수일 때만 나와. 세 개의 수가 모두 홀수일 때. 그러면 주사위의 눈 중에서 홀수는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 눈도 홀수가 나오고 연속하여 두 번째도 홀수, 세 번째도 홀수가 나오는 경우만 세수의 곱은 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27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곱한다 그랬을 때 곱해서 홀짝 문제가 나오면 홀수를 찾습니다. 홀수는 찾기가 쉬워. 근데 짝수는 이 자리 중에 하나라도 짝수가 섞여버리면 무조건 짝수 되거든. 그래서 홀수를 찾고 짝수가 되는 경우는 216가지에서 27가지를 빼주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0번 정답은 189래요. 알겠냐 모르겠냐? 주간 테스트가 이렇게 됐는데 잘 볼 수 있겠지? 기본 점수 더 깔아야 되나? 네. 기본 점수 더 깔고 시작해야 되나? 자, 15번 출발합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6개의 정사각형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대요.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여. 그러니까 색을 4가지를 다 사용을 해도 되고 4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뭐 2가지나 3가지나 뭐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거죠. 사용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의 정사각형을 색칠을 하랍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답니다. 1이 적혀있는 정사각형과 6이 적혀있는 정사각형은 같은 색을 칠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 2, 3, 4, 5, 6 있는데 여기 우리가 표시해놓자. 1하고 6은 같은 색이에요.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러니까 이곳에 색칠을 했으면 옆에 거 보고 너랑 달라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칠해 간다는 거죠. 너랑 달라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하는데 그때 어떤 결과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색칠은 당연히 1번 할 거야. 1번 하고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어떻게 가야 되지? 일단 그렇게 칠해 갈 건데 그때 여러분이 볼 거는 뭐냐? 이웃하는 변은 다른 색을 칠하는 거잖아요. 이웃하는 변은. 그리고 색깔이 몇 개 있느냐 하면은요. 색깔이 몇 개 있어요? 4가지. 색은 4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1번, 2번. 물론 1번 칠하면 자동으로 6번은 자동으로 색칠돼 버리는 거죠. 1번 색칠하면 6번은 색칠돼 버린 거래요, 지훈아. 그 다음에 2번 색칠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색칠하면 뭐 3번, 그 다음에 5번,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을 거야. 3번, 5번, 그리고 뭐 4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색칠을 해보자. 그러다 혹시 문제가 생길지 그걸 한번 잘 판단을 해보자고. 그럼 먼저 1번을 색칠할 때에는요, 그냥 4가지 색을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런데 6번은 어떠냐 하면 1번이 색칠을 했어. 예를 들면 1번에다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그럼 6번은 그 색깔을 칠한다. 무조건. 같은 색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6번은 칠할 수 있는 방법이 1번에 칠한 그 색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색칠을 할 때는 누구를 보느냐? 1번이랑 색깔이 달라야 되네? 이렇게 우리 판단하겠죠. 1번이랑 색깔이 달라야 되네? 그래서 1번에서 사용한 그 색은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색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2번엔 내가 예를 들면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빨간색. 자, 그러면 이번엔 3번을 색칠해요. 그런데 3번을 색칠할 때는 누구 봐야 돼? 2번도 봐야 되고 6번도 봐야 되죠. 그런데 2번이랑 6번이랑 색이 반드시 같을까? 반드시 다를까? 말 한번 해주시오. 다르죠. 왜냐하면 1번과 2번이 다른데 1번과 6번이 같은 색이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서로 무조건 다른 색이고, 그럼 3번을 칠할 때는 2번과도 다르고 6번과도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2가지가 나왔죠. 4개 중에서 2종류 색칠했으니까. 다시 5번을 색칠할 때는요. 5번을 색칠할 때는 어떠냐 하면 2번과 달라야 되죠. 그 다음에 어때요? 6번과 달라야 되죠. 그래서 2가지 칠할 수 있고요. 마지막 4번을 색칠할 때는 1번과 달라야 되죠. 5번과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5번이 어떠냐? 요 6번과 달라. 근데 6번이랑 1번이랑 같으니까 요 2가지가 색이 달라. 무조건 달라. 그러니까 4번 칠할 수 있는 방법도 2가지.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생각하면서 자기가 칠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정답은 이것이죠. 12에다가 8이면 12에다 8이니까 96. 이렇게 우리가 색칠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풀어봐야 돼. 색칠 문제에서는 전에 우리가 한번 내가 예를 들었던 그 문제가 생기는 거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18번 19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세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한답니다. 값이 더한 값이 홀수가 돼야 돼. 더한 값이 홀수, 거기 홀수에다 동그라미 하고 더한 값이 홀수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18번에서는요 A, B, C 그 다음에 3개를 곱한 값, 이 3개를 찾아서 이걸 다 더한다는 거야. 근데 더해서 홀수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더해서 홀수가 나온다. 그러면 홀수가 홀수개.
이렇게 적어놔주세요. 홀수가 홀수계. 그러니까 나 진짜 지훈이 졸면 누구였지? 짝꿍 도윤이. 예? 도윤이랑 지훈이랑 같이 나온다. 예? 원래 그런 거야. 지훈, 네. 너 졸면은 도윤이도 남는 거야. 잘해. 알아서 해. 자, 여기서 홀수가 홀수계라는 게 뭐냐? 2요, 4요, 6이요, 1이요, 7이요, 9요. 다음 수 더해서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그러면 짝수끼리 더하면 무조건 짝수야. 짝수끼리 더하면. 근데 홀수를 2개 더하면 짝수 되죠. 그러니까 홀수가 3개니까 이건 홀수인 거야. 홀수가 3개니까. 그래서 홀수가 홀수계 나오면 더해서 홀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홀수가 한 개 나오는 경우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홀수가 몇 개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홀수가 한 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홀수가 2개는 필요 없죠. 2개는 필요 없어. 만약에 2곳에서 나오면 더해서 짝수 돼버리니까 홀수가 3개 나오는 경우. 이 2가지로 나눠 생각하는 거야. 총 더하는 수가 4개니까. 자, 그러면 홀수가 하나 나왔다고 쳐봐. A가 홀수입니다. 그럼 B는 뭐죠? 짝수겠죠. C는 뭐죠? 짝수겠죠. 홀수가 한 개면. 만약에 A가 홀수라면. 그러면 A, B, C는 뭘까요? 짝수죠. 왜냐하면 곱해서는 짝수가 하나라도 섞이면 짝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홀수가 한 개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걸 순서대로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자기가 순서를 섞으면 돼. 홀 나오고 짝 나오고 짝 나왔다. 그래서 곱했더니 짝수다. 마지막 내가 빨간색으로 쓴 거는 3개를 곱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정답 됩니다. 맞습니까? 좀 끄라고? 시험? 저요?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었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홀수가 3개 나오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홀수가 1개 나오는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A만 홀수, B만 홀수, C만 홀수인 경우 생각하면 돼. 그러면 홀수가 3개 나오려면 어디가 홀수해야 되나 생각해봐. A가 홀수야. 홀수 1개 나왔습니다. B가 홀수야. 홀수 2개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C가 짝수야. 그럼 마지막 그 뭐 돼버려? 짝수 돼버리지. 홀수 2개 되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떠냐? 홀수 3개 되려면 C가 홀수해야 돼. 근데 C가 홀수면 결과는 뭐 돼버릴까? 마지막 홀 곱하면 뭐라고요? 홀수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몇 개 돼버려? 4개 돼버려. 그래서 홀수가 3개만 나올 수는 없다. 맞니? 홀수가 3개만 나올 수는 없다. 홀수가 3개만 나오면은 더해서 홀수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 곱하기 때문에 홀수가 3개만 만들어질 수는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홀수가 1개가 만들어지는 경우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면 홀수 더하기 짝 하니까 결과가 홀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생각하면 돼? A가 홀인 경우 첫 번째. 그러면 A가 홀이라는 얘기는 B랑 C랑은 짝이라는 얘기죠? 경우의 수를 찾을 때는요. 우리가 경우의 수는 주사위 문제잖아. 눈 감고 던지는 게 아니야.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사위가 있잖아. 그럼 잘 봐 하고 홀수 딱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홀수 되게 딱 놓는 거야. 대놓고.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건 우리가 우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홀수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1, 3, 5 중에 하나 나오게 딱 놓는 거야. 그래서 3가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짝수는 몇 종류 있죠? 짝수. 2하고 4하고
6 세 가지. 또 짝수 세 가지. 이게 바로 뭐냐? 홀 짝짝 나오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홀 짝짝도 있고 그다음 뭐도 있어? 짝 홀짝 B가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C가 홀수인 경우 있는데요. 얘네들은요 경우의 수는 다 똑같습니다. 홀도 3개, 짝도 3개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뭐가 맞냐 한서야? 3개의 수 중에서 하나만 홀수이려면 A가 홀수이거나 A만 홀수이거나 B만 홀수이거나 C만 홀수다. 이게 맞는 말이니? A가 홀수이고 B가 홀수이고 C가 홀수이다가 맞는 말이니? 첫 번째가 맞아, 두 번째가 맞아. 3개 중에 하나가 홀수인 경우는 A만 홀수이거나 B만 홀수이거나 C만 홀수다. 와. 여기서 우리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은 뭐야? 여기 경우의 수 27 나왔잖아. 27. 그러면 여기도 27 나왔잖아. 여기도 27 나왔잖아. 이거를 뭐 할 것인가? 더할 것인가 곱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단 말이야. 그때 3개 중에 하나만 홀수인 거는 A만 홀수 또는 B만 홀수 또는 C만 홀수겠죠. 그래서 정답은 27이 3번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81가지 이렇게 찾는다.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은요, 최단 경로 문제인데요. A에서 출발하여 꼭지점 G까지 가는 최단 경로. 자, 최단 경로는요, 여러분, 평면상에서 최단 경로가 있는데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최단 경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A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나 도시락 놔두고 왔네. 다시 가. 올라가. 이러면 이게 최단 경로일까? 아니겠죠. 최단 경로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혹시 좋은 거 아니지? 안 졸았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짝꿍 졸면 짝꿍 남는 거야. 시간 주는 거 아니지? 안 졸았지? 조는 자세 풀어. 자세 풀기. 옆을 딱 잡기. 엉덩이 딱 붙이고 바른 자세. 3교시에 졸아. 3교시. 수학 시간에 졸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최단 경로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한 번, 두 번에 가야 최단 경로야. 두 번에만 가야. 그래서 최단 경로 A에서 B로 가라. 그럼 무조건 오른쪽 또는 위로만 가. 오른쪽 위로만. 그러면 여기서 최단 경로 찾아라. 그러면 잘 봐. 만약에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경로 찾아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배우거든. 왜요 하지 말고 그냥 외워주세요. 왜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최단 경로 찾아라. 그러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여기에서 이 바깥의 지점까지 가는 방법,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반드시 오기만 하니까 한 가지야. 한 가지. 여기다 1을 써. 1 이렇게. 그래서 이 꼭지점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그래서 왼쪽과 아래, 아래랑 왼쪽에 있는 수를 더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봐봐. 쭉 올라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오거든. 그래서 왼쪽과 아래를 또 더해.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겠어? 여기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왼쪽에서 오니까 세 가지. 여기 석현아 여기 몇 가지? 졸지 말라고. 야, 하나 셋 해서 더한다 이렇게 네 가지. 정원 여기 몇 가지요? 6가지. 현서 여기는 10가지.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10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합니다.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 오른쪽으로 3칸 가야 되죠. 위로 2칸 가야 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해. 위로 가는 걸 B라고 해.
B. 이거 순열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놀랍군 알아? 놀랍군? 예를 들면 숫자 카드 1, 2, 3, 4 오늘 할 건데 가지고 네 자릿수를 만들어라. 네? 네 자릿수 만들어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네 가지. 그 다음엔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여기서 네 개 중에 하나 쓰고 남은 세 개 중에 하나 쓰고 두 개 중에 하나 쓰고 마지막 하나 쓰고 인데 네 자리를 다 채워야만 네 자릿수가 완성되기 때문에 붙이고 연속하여 붙이고 연속하여 붙이고 연속하여 붙이기 때문에 이게 연속 사건이야. 그래서 4, 3, 2, 1 카드의 숫자가 4개일 때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쓰면 와 놀랍게도 4부터 1까지 다 썼네 해서 4 놀랍군이래. 놀랍군 안 들어갔어? 감탄사. 미안하다. 아예 안 들어. 이걸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하거든. 팩토리얼 또는 우리말로 계승. 그래서 몇 팩토리얼 그러면 그 칸수랑 요 숫자 수랑 같을 때 배열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계산해라. 그러면 A가 몇 개죠? 3개죠. 3팩토리얼 곱하기 B가 몇 개죠? 2팩토리얼 분의 더해서 몇 개죠? 5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나와. 이걸 우리가 나중에 가면 같은 문자를 포함한 순열이라고 해서 배열하는데 이게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거든. 근데 가끔 길찾기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이거를 보통 우리가 써먹어 그냥 3, 2, 1 2, 1 5, 4, 3, 2, 1 해서 3, 2, 1, 3, 2, 1 2 약분 딱 하면 5, 2, 10 해서 10가지를 딱 찾아요. 이걸 우리가 길찾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체도형에서는요. 그럼 19번 입체도형이잖아요. 입체도형에서는 어떠냐. 최단 경로를 가려면 이렇게 한 칸이 있으면요. 여기 어디서 어디 쪽으로 가니? 어디서 A가 이쪽에 있고 A에서 G로 가죠. 여기 A에서 여기 G로 갑니다. 그러려면 어떠냐?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이쪽으로 가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 물론 여기 이제 점선 쫙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가면 되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을 딱 하나씩 쓰면 답이야.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최단 경로거든. 그래서 아래로 뭐 내려오는 걸 A, 오른쪽 가는 걸 B, 뭐 가로, 세로를 C라고 해. 그래서 A, B, C를 배열한다. 해서 A가 1개, B가 1개, C가 1개, 더해서 3개, 해서 답 딱 찾으면 6개. 답이 6이야. 답이 6. 이렇게 길찾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두 칸이야. 예를 들면 뭐 쌓기나무를 두 개를 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쪽으로 물론 점선도 있겠죠.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A에서 B까지 최다 경로 찾아라.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는 건 한 번, 오른쪽으로 가는 건 두 번, 가로, 세로로 가는 건 한 번. 이렇게 해서 이걸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A는 1개. 원래 1팩토리얼은 1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쓸 필요는 없어. 근데 길찾기 문제에서 이걸 쓰는 건 한쪽 A로 가는 건 한 번, B로 가는 건 두 번, C로 가는 건 한 번. 그래서 다 더해서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12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는 거야. 그렇대. 그래서 답이 9번에 6이래. 직접 찾아도 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직접 하나씩 쓰면서 찾기도 하거든. A, A, B, F, G 이런 식으로 하나씩 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칸수로 우리가 길찾기를 할 때 공식으로 할 때는 칸수를 센다 라고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번 잘난 척 하려고 얘기했어. 미안하다. 이제 순열 큰일 났다.
자, 순열은요 배열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게 배열한다. 그래서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데요.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래요. 그래서 그 앞글자 P자를 따서 공식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많이 했어. 예를 들면 숫자 카드가 1, 2, 3, 4, 5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동생을 돌봐줘야 돼. 동생이 알고 봤더니 동생 또는 사촌 동생 또는 조카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그래가지고 자 오늘 주말에 좀 데리고 놀아줘.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논단 말이야. 그래서 동생한테 숫자 카드가 이렇게 5개 있으니까 동생아, 사촌 동생아, 이 5장을 가지고 여기를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두 자릿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게임을 한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몇 장 중에 하나를 사용하죠? 5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5장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딱 쓰는 거야. 여기에다가 아가가 2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 하겠어? 아유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겠지. 또닥또닥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2만 딱 가져다가 붙이면 이게 두 자릿수가 완성된 거니? 아니잖아. 여기다 또 뭘 해야 돼? 누군가 한 장을 또 가지고 와서 붙여야 되잖아. 그러면 2장을 다 붙였을 때만 두 자릿수가 완성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연속 사건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처음에 쓸 수 있는 5가지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4가지. 요 4가지를 곱해서 총 20가지의 답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과거에도 공부했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요 5개를 가지고 그러면 4자리를 만들어 봐 했어. 그럼 4자리를 만들려면 5, 4, 3,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10장을 가지고 6자리를 만들어 봐. 그러면 숫자가 계속 길어지겠지. 곱하는 식이. 그래서 이걸 기호화 시키기로 약속을 했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쭉 붙여주는 건 여기 보면 어떤 그 아가가 2하고 3을 붙였어. 2하고 3을. 그래서 23이라는 수를 만드는 것과 또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3을 먼저 붙이고 2를 나중에 붙여서 32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수예요? 다른 수예요? 다른 수죠. 이렇게 앞에 카드와 뒤에 카드의 순서를 바꿨을 때 다른 수가 되는 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그래. 순열. 순서가 있다는 거지. 바꿔버리면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느냐? 서로 다른 5장의 카드 중에서 순서 있게 2장을 뽑는 방법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줘. 앞에 있는 이거는 카드의 수야. 카드의 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거는 뭐냐 하면 채울 수 있는 칸의 수. 채우거나 또는 선택할 수 있는 칸의 수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은 이렇게 바꿔봤을 때 같냐 다르냐로 판단을 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 순열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뭘 하느냐? 조합이라는 걸 하거든. 조합. 그거는 다음 단원인데 조합은 우리가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앞글자 C를 따가지고 기호화 시켰거든. 이거는 둘이 이제 비교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 반 학생 5명이 있다고 칩시다. 학생이 5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청소를 시키기로 했어. 2명을 뽑아서 청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시원아 고개를 들고 2명을 뽑아서 청소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뽑을 건데 2명을 딱 뽑는데 자 누가 뽑힐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5명이 모여가지고 누가 뽑힐까요? 사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긴장은 되는데 속으로 청소하기 싫을 거 아니야 다들. 그래서 막 떨고 있어. 그러다가 2번 이렇게 딱 뽑았어.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 막 좋아하겠지. 막 낄낄낄 대고. 그러다가 4번 이렇게 딱 뽑혔어. 그럼 몇 번하고 몇 번이 청소해? 2번하고 4번 남아서 청소하죠. 그런데 만약 4번이 먼저 뽑히고 그 다음에 2번이 뽑혔다고 생각해봐. 누구 남아서 청소해? 먼저 뽑히면 청소 많이 하는 거 아니죠? 끝나고 남아서 둘이 하는 거야? 그럼 둘이 먼저 뽑히든 이름이 나중에 뽑히든 청소는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떠냐면 이거는 2번, 4번 빼고 2번 학생, 4번 학생 빼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 먼저 뽑히냐, 나중에 뽑히냐의 의미가 없어. 이건 우리가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는 걸 조합이라고 해. 가장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뭐 마트 간다고 생각. 마트 가서 카트에다가 뭐 고기도 담고 깎아도 담고 담았어. 그러면 마트 딱 그 계산하시는 분이 딱 보고 너 고기부터 샀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담아 있으면 어느 게 먼저든 신경 안 쓰잖아. 그런 것들 우리가 조합이라고 한다. 순서에 상관없는 거. 그래서 순서가 있냐 순서가 없냐인데 원래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떠냐면 내가 만약에 두 자릿수 카드를 붙이려면 카드를 이렇게 두 장을 가져오겠지.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붙이겠지. 그러니까 먼저 뽑고 순서를 없게 뽑고 순서를 만들어 주거든. 근데 수학에서는 어떠냐면 뽑으면 알아서 첫 번째 자리에서 딱 붙어버려. 뽑으면이 내가 숫자 딱 하면 내 손에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첫 번째 자리에 딱 가서 붙어버려. 그래서 수학에서는 뽑는 순간 순서가 생겨버려 무조건. 그 다음에 어떠냐면 이 순서를 거꾸로 없애주는 거야.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순서 없게 2명을 뽑는다. 인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할 때 5 곱하기 3 순서가 원래 있었는데 2장의 카드에 순서를 없애줄 거야 라고 나중에 계산을 해. 순서가 있다 없다인데 우리가 책에 보면 맨 처음에 경우의 수잖아. 그 다음에 순열을 배우잖아. 그 다음에 조합을 배우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수학에서는 순열이 먼저 딱 쓰는 순간 순서는 생기는 거야. 순서가 기본적으로 생겨. 그러면 강제로 순서를 없애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워갈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순열이고, 이 순열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숫자 카드가 예를 들면 카드가 1, 2, 3 해서 n까지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릿수를 딱 해서 빈칸을 채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칸이라고 생각을 해. R칸이. 그러면 맨 처음에 뽑아서 뽑는 방법은 n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뽑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순서 있게 채우는 걸 n, p, r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서로 다른 n장의 카드 중에서 순서 있게 R개의 카드를 뽑아 배역을 한다. 그러면 곱하기 식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처럼 어떠냐? 자기 처음에는 이제 전체 카드 개수만큼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미 한 장을 사용을 해버리니까 한 장씩 계속 줄어가겠지. 그러다가 어떠냐면 마지막에 여기가 누가 되느냐? n-r 플러스 1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쓰여진 숫자가 R개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어떡하지? 테스트를 바꿔야 되나? 오늘 테스트는 16문제거든요. 안 배운 거 있잖아. 안 배운 건 맞은 거다. 알겠지? 내가 오늘 테스트 본 것 중에